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개월에 걸친 용인시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199편이고 2개월 동안 용인을 집중 분석을 해드는데 이제 7월 초에는 이제 용인만이 최고가 아니죠. 북부 쪽에서 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남양주로 가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아마 2, 3개월 후에 다시 용인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99편에는 마무리를 뭘로 할 거냐? 투자초를 찾아라. 그 중에 한 곳이 여기다. 이러는 게. 그림 엄청나게 보셨죠? 그런다고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본격, 국가에서 가장 초스피드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8년 후인 2032년에 첫 입주라고 그래요. 공장의 입주예요.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천지개벽 되겠죠. 뭐 천리라든가 덕성리라든가 또 고당리라든가 이런 주변 지역은 아수라장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건 놓쳤죠? 그러면은 1년 3개월이 지났어. 왜냐하면은 작년도 2023년 3월 15일 날 발표했고, 그 다음에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6월 중순이다가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돼서 1년 3개월이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1년 3개월이 지났은 지금에도 아직도 이 지역을 차지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어디가 다음에 아수라장이 될 지역을 찾자. 이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배우자 만나기 전에 뭐냐 한참 따져봤죠. 과연 저 사람이 날 잘 밥 먹여줄 건가, 뭘 건가, 행복하게 해줄 건가? 이거는 이제 그 결과는 이제 따지지 말고 그 고려할 때 어떻게 된 거야? 학력도 보고 얼굴도 보고 성격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집안 가족사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최후의 결정하죠. 땅이 꼭 배우자 선택하는 거 똑같아요. 땅의 모습만 보면은 얼굴 보고 지금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다 보죠.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토종비결, 성명풀이, 그 다음에 관상,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땅 또한 마찬가지예요. 땅을 어떤 자료를 보느냐? 우리 땅꾼 대학엔 되도록이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내용보다는 객관적인 자료고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앞을 미래를 토대를 갖다 결정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각종 자료를 다 제공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결론을 내. 어느 지역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 판단은 또 여러분이 하게끔 어떻게 하냐.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자료가 자그마치 133쪽에 10초씩만 해서 제가 계산기를 방금 두둥겨 봤더니 22분이 걸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22일, 23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날 29일, 30일 날 마포에서 강의해드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참석비까지 해야 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불가하신 분은 요걸 설명체로 해놨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시는데 택배비 포함 2만원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근거냐? 이러한 내용의 근거예요. 여기서 빨간 글씨 보이죠? 가장 오래된 자료가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지금 약 7년 전에 나온 용인 평택 2035년 도시 기본계획이에요. 자, 최근에 블로거들이나 또 유튜버들이 이 내용 가지고 많이 방송을 하는데 이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갈 거라는 건 대통령 아니야 국토부 장관도 예상을 못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와 있었던 건데 이걸 지금도 해서 읽어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금년도 2024년도 2월 14일 날짜인가 용인시에서 2040년에 대한 용인 도시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했어요.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견할 테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이런 근거 자료를 다 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얘기야.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자, 그래 여기서 홍보를 잠깐 하나 해야 돼요. 홍보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짜장면값 2그릇입니다. 점심값. 요즘 돈 10,000원 가지고 냉면도 못 먹습니다. 근데 2만원 뿐이 안 되는데 자료까지 강의까지 다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133쪽이에요. 그런데 어디냐? 마포. 여러분들 시청에서 여의도 가려고 국회의사당 여의도 가려고 그러면 VIP 귀빈로 지나가죠. 가다 공동역 있죠. 공동역에 가다가 보면 왼쪽에
가든 호텔 있어요. 바로 건너편에. 여기가 저희가 NGO 단체죠. 흑막사라고 하는 NGO 단체 사무국인데 여기에 오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다음과 네이버에서 땅꾼 대학을 검색을 하면은 원래 이게 흑막사예요. 옛날에 황사 먹는 사람들 이게 NGO 단체인데 그 사무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서 강의하니까는 이게 2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010 요게 이제 제 전화번호인데 요거는 위치만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요. 땅 물어보면 대답 안 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음 주에 강의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만 이거를 133쪽을 설명체로 써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얘기한 이게 60 이거 하여튼 A4 용지 있죠? 이게 67장입니다. 67매인데 2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2만원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정재숙 저희 집사람인데 핸드폰 이 번호가 기업은행 평생부자인데 2만원 송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주소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자, 박준호 이름 그래서 보내놓고 그 다음에 박준호 주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가는데 다만 이거는 다음 주 27일 날 여러분한테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남 만약에 회원에 가입할 때는 이러한 자료는 보내시지 마시고 돈 보내시지 마시고 무료로 발송을 하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참느냐, 어떻게 찾느냐 설명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와야 될 계획들이에요. 앞으로 나올 계획은 뭐가 있는가 보시고 그 다음에 분석 조건이 여기 3가지. 요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저쪽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개인이 약속해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 주인이 약속한 거 그걸 어떻게 믿어. 그 다음에 지자체도 못 믿어. 그럼 최고의 기관인 어디에 돼? 국가를 대행하는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주면 믿어야 되죠. 국토부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어. 첫째, 반도체 고속도로를 놓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 뭐냐? 평택시장이 우리 사무국 앞을 지나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 가가지고 도장을 찍을 때 국토부 장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환경부 장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모두 다 오케이 하고 약속받은 게 이 2가지예요. 이 2가지인데 요거는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한번 보시는데 그거에 의해서 자료 한 만든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첨단 시스템 반도체 원상 클러스터 얘기 이게 그 유명한 그 반도체 고속도로라고 하면 L1, L2, L3가 있는데 L1 라인이 반도체 고속도로죠. 이거에 비해서 이 많은 분들이 L2 라인에 관심을 갖는데 제일 중요한 도로야. 근데 여기 중요한 도로 여러분 동탄2에 가서 땅 찍을 것 같아요. 돈 얼마나 갖고 있어요? 현금 한 50억 갖고 계세요? 최소 30억 50억 갖고 계셔야 이쪽에 가서 땅을 찾을 거예요. 그 최고 좁은 볼에 화중지병 그림의 떡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라인 1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반도체 고속도로는 자료가 이거 딱 하나뿐이에요. 알겠죠? 이게 2024년 3월 29일 날 공개된 거예요. 이 자료 하나가 좀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다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여기에서 IC가 어디에 나오는가 예측까지 해드립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전문가분들이 예견을 안 온 거들지 아니한 샘플이 하나 있는데 그 자료가 세계 3지구예요. 세계 3지구는 박근혜 정부 때 너무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캔슬해버린 지구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다시 왔는데 작년도 2023년 11월 15일 날 다시 결정을 했어요. 여기는 100만 평이 넘어가니까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에 인구 5만 5천 명이 들어가요. 앞을 보면은 앞에는 어디예요? 뒤쪽을 보면 유명한 화성이야. 앞을 보면 용인이야.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와 원삼 클러스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저 우쪽으로 보면 기흥 반도체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보면 평택 반도체가 있어요. 정가운데 있는 게 세계 3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5만 5천 명의 인구가 늘어가다 보니까 위로 아래로 옆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위로 올라가는 게 다 뚫어줘야 돼요. 왜 이 도로에 이건 참고 안 하세요?
이 도로 계획이 아까 얘기한 82번을 떨쳐서 이게 314번이라는 도로예요. 지금 314번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6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어. 근데 차량이 아무것도 안 다녀. 왜냐? 도로가 하나 끊겨서 여러분 가다가 보면 도로 끝이라고 그런 거 보셨죠? 도로 끝이야. 그럼 앞으로 밀고 나가 몇 차선으로? 6차선으로 최소 4차선으로 밀고 들어가. 왜 그 도로 검토 안 하세요? 그 도로 검토하라고 그래서 세교 이 지구에 하나 써. 이거 설명이 너무 길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 고속도로를 또 놓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이에 가면은 진이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오산의 경계선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LG 산단 있죠. 1, 2, 산단 진이 1, 2, 산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평택에 가면 평택대학교 있죠. 그게 소사벌지구에 거기까지 고속도로가 이게 동쪽에 평택의 동쪽 그게 경부 고속도로고 똑같이 내려가는 거야. 이 고속도로가 금년 말에 완공입니다. 2024년 12월 달에 완공해. 이거가 또 지나가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노리고 있어. 그 다음에 왜 안궁 IC에다가 집념을 가져라 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유튜브 제가 강의한 자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평가 지역을 그림을 해서 롤모델 설명을 드렸고 IC 예측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이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이었을 때 저는 이제 중개 실무를 이제 주종을 해서 출제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공인중개사분들 아시죠? 자, 공법상 해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비준표 잘 아시잖아요. 비준표가 11.1%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별로 현안별로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평균적인 확률을 감정평가사가 비준표가 11.1%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평택시장이 여의도에 가서 국토부 장관 나와, 환경부 장관 나와, 경기도지사 나와, 내 해제해 줄 거니까 이거 약속한 게 두 가지예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주거산업보안 인근지역 복합개발 산업 추진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알아요? 설명들은 엄청나게 하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시도 21호선, 국지도 23호선 직결연계 교통체계 개선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얘기 하나 드렸지만 하나도 이걸 맞추지를 못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세 가지라고 그랬죠. 이게 비준표에 의한 공법상 규제가 마무리됐을 때 어떤 내용이냐 이거에 의해서 공시지가 몇 프로 올라간다 내 예측까지 해드릴게요. 현재 시가가 몇 프로 올라갈 건가 예측까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상선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변 이건 절대보호구역이고 주변은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인데 이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의도 면적의 거의 10배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 풀리는 거야. 여러분 남사 쪽을 지금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천지야. 왜 그러냐? 100명이 오줌똥을 싸면은 오수예요. 공장 100개가 오줌똥을 싸면 폐수예요. 오폐수 처리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뿐이 못 넣어요. 그러니까 화해단지. 근데 이게 내년도에 없어져요. 엄청난 파급 효과 아니에요. 무슨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가격, 공시지가가 몇 프로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시가가 몇 프로 올라가는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다 예측을 해드린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예전보다는 더 밝게 해드리죠. 주거산업개발이라는 게 뭐다? 국도 시도 21호선 100번이 아니고 1억 번을 검색을 쳐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 시도라는 건 누구 시도? 평택시에 대한 도로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국도 이게 간단하게 하면 경부고속도로의 진이 남사 IC 그 두 개 노선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는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인터체인지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그걸 오케이 한 거야. 누가 국토부 장관도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오케이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권역별로 뚫어놨어요. 분석을 했어. 진이 남사 IC 진이 남사 IC예요. 이건 진이 남사 지역이 아니고 IC에 대한 자료. 그래가지고 자 이건 못 믿을까봐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여의도에서 도장을 찍은 거야. 잘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여자분은 제가 알기는 아마 안성시장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인 거 아니야.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내용이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게 객관적인 자료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한번, 이거는 평택시 해제 조건, 이게 21호선이에요. 이게 평택시 21호선이야. 당연하지만은 유튜브 아니야 블로그에서든 뭐든 평택시도 21호선 밝힌 거 우리 땅끝 내가 하나뿐이에요. 이번에 밝힌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한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서탄이 어떻게 되느냐. 서탄은 도시계획이 없어요. 도시계획이 없다. 비도시 지역에.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걸 다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런 예측. 그 다음에 이게 가면 어떻게 된다. 라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기 캐션 마크는 어느 쪽에 땅 찍으면 좋을까? 요걸 이제 순서로도 해놔가지고, 요렇게도 한번 해봐보고, 그래 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인이에요. 지인은 제2의 지제가 된다라고 그래도 절대 그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아까 그동안에 저희 강의할 때 참석하시는 분이 진이 쪽하고 그 다음에 남사 쪽에 있는 공인중개사분 세 분이 참석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한 그 동네에 계시면 우리 동네는 개발 안 돼요. 왜 개발 안 되냐. 아까 얘기한 사람이 100가구가 오줌똥 싸느냐 10,000가구가 오줌똥 싸느냐 공장이 100개냐 아니냐. 그게 아까 잠깐 북리라고 그러는데요. 어디냐. 남사에 계신 분은 이동에 계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북리의 원래가 산단이에요. 산단으로 나온 지가 20년이야. 저 공장 하나 지었어요. 못 지었어. 왜 그래야? 야 인마 여기서 오폐소 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도시계획은 더더욱 더 안 되는 거야. 근데 내년도 완전 해제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야. 도대체 어떤 현상? 그럼 어느 지역을 가야 될 거냐? 그거는 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고 뭐 제가 회원수 늘리고자 저 여기 구독해요 뭐 좋아해요 이거 뭐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이거 하려고 그리는 게 아니고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오셔거나 자료를 받는 분들은 그랬다고 자료 짜장면값 2그릇 가격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내용 가지고 이게 지점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 가지고 객관적으로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볼까봐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314번이라는 거 아까 잠깐 얘기한 82번 도로예요. 이거하고 대칭이 되는 도로예요. 82번은 대한민국 최고의 물류도로예요. 산업도로예요. 엄청나게 82번은 지방도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국지도가 되는데 314번이 그 기능의 일부를 받아갈 테니 두고 가세요. 그럼 주변 지역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샘플로 82번 가서 82번 보면은 우리 여기 314번도 이렇게 되겠네. 요게 롤모델 기법이라는 게 이게 제가 그룹부동산을 총괄을 할 때 회장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자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할 것 같아. 그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롤모델이야. 앞으로 지금 얘기한 314번을 평가하려면 단독 평가가 안 돼. 가장 근접한 여러분 그 동일수급권이라고 공인중개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일수급권 같은 조건을 갖고 가장 가까운 유사지역을 가서 사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롤모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투자자 지금 얘기한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와서 땅꾼대학을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짜장면 2그릇 가격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6월 22일, 23일, 다음 주 29일, 30일 날 이렇게 오시는데 반드시 이거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 자료가 67장이에요. 어마무시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는 이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나 신청하겠어. 이름 안 밝혀도 돼요. 닉네임으로 넣는 홍길동 참석, 장영자 참석 이것만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몇 명이 신청을 왔구나. 그래서 그거에서 복사를 하는데 이거 신청 안 오고 오면은 자료나 이런 걸 드리지를 아니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명이라도 좋으니까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자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긴 지인이 테크노밸리 추가 산단 예상지역. 그럼 어디에 산단이 앞으로 추가가 될 것 같아?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드려야죠. 지금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뭐 육박전까지 다 거쳐봤는데, 그래서 82번 도로는 어떻게 됐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남사 이동은 어떻게 도시계획이 변경될 거다.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남사읍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각한 글인데 이게 참 클릭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동네 영원히 발전이 안 해요. 이제서부터 내용이 달라진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안성시 분석이에요. 안성 어디에 어떻게 되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안성에 가면은 일죽 IC까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백암리 후보지가 어디에서 IC가 나온다. 그 다음에 원삼 쪽에서는 어느 쪽에서 IC가 나올 거를 예측을 아까 얘기한 자료 하나 가지고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안성에 대한 자료, 참고 자료, 동신 일반 산단, 악근성, 테크노밸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저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내용을 오셔서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면 자료를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용인에 대한 마무리 강의는 여기서 하고 제가 7월 초에는 집중적으로 남양주를 여러분 분석력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와서 들으실 만합니다. 그래서 남양주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